이제 우리가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봤고 그거의 정확성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피벗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를 피벗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애를 피벗을 선택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얘는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지난번 도사 정리를 배우면서 배웠듯이 RWS, 워크 슈링크지, 필요한 양을 줄여야 되는 게 우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벗을 잘 선택하게 되면 요쪽과 요쪽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벗을 나눠봤는데 피벗만 있고 나머지는 다 피벗보다 커요. 그러면 분할이 이쪽은 빵개, 이쪽은 n-1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피벗을 했는데 이렇게만 되고 n-2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대로 계속 피벗이 선택이 됐을 때 시간 복잡도는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했을 때 소요된 시간 복잡도는 n-1 더하기 n-2에서 쭉 내려가겠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n제곱이 됩니다. n제곱. 그래서 최악의 경우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 n제곱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제곱.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최상의 경우는 늘 이렇게 반씩 쪼개지는 거죠. 반씩 쪼개지면 이거는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점화식은 표준 점화식이 돼요. 그렇죠? 표준 점화식이 되고 표준 점화식이 되면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뭘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냐면 도사 정리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점화식은 뭐랑 똑같아요? 합병 정렬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표준 점화식만 보면. 따라서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요? n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에서 n제곱 사이의 성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중간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요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n 로그 n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로그 n이 아니라 매번 미디언 엘리멘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중앙값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요 성능을 보이는 거죠. 그럼 n개의 요소가 있을 때 중앙값을 찾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n개의 요소가 있을 때 중앙값을 찾는다. 그럼 또 정렬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중앙값을 찾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랜덤 셀렉트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임의로 선택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이냐? 근데 임의로 선택하는 비용은 O 아니죠. 물론 이제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상수 비용이에요. 상수 비용.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 되면 이 난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선택해도 돼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요소가 랜덤일 요소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배열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요소가 매번 들어오는 때 랜덤하게 들어온다.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쏠리지 않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면 그 자체가 랜덤 요소가 돼요. 아니면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지 않고 들어온 애들 쭉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임의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랜덤이죠. 그래서 랜덤 피벗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싫죠. 수학적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매번 미디언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분석을 하기 전에 대략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수학적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수학적 분석을 할 수 없을 때 하기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때는 대략적인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대략적인 분석은 아주 리거러스한 엄격한 수학적인 분석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매번 피벗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냐면 다수의 경우에는 좋은 걸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물론 극단으로 잘못 선택하면 n제곱이고 잘 선택하면 n로그 n입니다. 그래서 얘 중에 어떻게 선택했을 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팩트는 뭐냐면은 25, 75 분할만 할 수 있다 그러면 n로그 n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수학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은 이렇게 할 거예요. 25, 75 분할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정렬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 2분의 1로 분할하는데 2분의 1 분할이 아니라 한쪽은 25, 한쪽은 75만 돼도 n로그 n으로 분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n로그 n으로. 그런데 보통 절반의 요소가 25, 75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요소가 있을 때 26번째부터 75번째 사이를 선택하면 25, 75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26번째부터 75번째 사이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애를 선택했을 때 50%의 확률로 뭘 할 수 있어요? 25, 75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한 피벗들을 쭉 선택하다 보면 나쁜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는 매번 랜덤한 걸 선택하면은 매번 극단적인 걸 선택 확률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분할을 한다? 25, 75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2분의 1. 그냥 랜덤하게 뭘 선택하면 얘는 25, 75 분할 확률은 50%. 그리고 또 팩트는 이것도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되는데 빠른 정렬은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비교 계산했을 때 무시한 상수들도 비교적 작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합병 정렬에 비교해서. 합병 정렬과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수학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복잡도 가능해서 빠른 정렬 정리는 크기가 n인 모든 배열에 대해 랜덤 피벗을 선택하면 랜덤 피벗 사용하면은 빠른 정렬의 평균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보면 입력배의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형태에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랜덤한 피벗을 선택하면은 성능은 n로그 n이다.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도 매번 진행 과정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무슨 알고리즘? 확률 알고리즘이다. 확률 알고리즘이다. 피벗을 우리가 할 때마다 다른 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선택하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 정첩도의 범위는 n로그 n에서 n제곱이에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 살펴봤고 최선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인데 이 정리하면 대부분은 n로그 n이다. 왜? 평균이 그렇다. 평균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이에요. n로그 n. 대부분의 경우에는 n로그 n이다. 그러니까 n제곱이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수학적인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니까 뭘 알아야 돼요? 확률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확률은 저도 이렇게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MSC로 확률과 통계를 배웠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이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슬라이드 20부터 21부터 24까지 확률, 요 수학적 분석에 필요한 확률을 이해하기 위한 확률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확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은 그 부분 먼저 살펴보시고 요 부분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인 분석을 할 때 크기가 n인 배열을 준비하기가 있고 표본 공간, 확률 얘기할 때 이 표본 공간이 있죠. 가능한 모든 랜덤 피벗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되는데 그 랜덤한 피벗을 어떤 애를 선택할지는 이제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 랜덤한 피벗들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나열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표본 공간이 된다라는 거고요. 확률 변수는 이 표본 공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빠른 정렬이 수행한 비교 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모든 가능한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얘를 따져봤을 때 비교한 수를 고려해 봤을 때 기대값이 n로그 n이다라는 거예요. 기대값이 n로그 n이라는 건 평균이 n로그 n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 평균은 n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앞서 매겼지 도사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적용할 수 없냐? 줄어드는 문제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소문제로 나눠지는데 두 개의 소문제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사 정리를 이용할 수 없고 이제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적인 분석, 빠른 정리에 대해 수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앞에 설명드렸던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즉 기대값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고 확률 변수 C가 뭐냐면은 어떤 랜덤한 피벗을 일련의 피벗들을 선택했을 때 빠른 정렬이 수행하는 비교수입니다. 그 비교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zi라는 걸 우리가 두겠습니다. 이 zi는 배열에서 i번째로 작은 요소예요. 이 얘기는 원래 우리가 입력 배열에서 요 i번째에 있는 애가 아니라 나중에 정렬하고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i번째로 실제 작은 애죠. 현재 i번째에 있는 애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zi를 줬을 때 우리가 이제 정렬하는 과정이 주어졌어요. 피벗들을 일련에 선택해서 분할해서 정렬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랜덤한 샘플이 하나 주어졌을 때 xij는 뭐냐면은 zi와 zj가 서로 비교된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된 횟수. 그 비교된 횟수를 우리가 이 xij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다 합치면
모든 애들이 얘랑 몇 번 비교했고 얘랑 몇 번 비교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몇 번 비교했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의 기대값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xij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zi와 zj가 빠른 정렬 과정에서 몇 번 비교가 될까? 몇 번 비교를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정렬에서는 항상 피벗은 다른 모든 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벗으로 선택된 애는 다른 애들랑 쫙 스캔해서 다 비교가 되죠. 그래서 빠른 정렬에서 현재 그 정렬을 할 때 피벗으로 선택된 애는 다른 애들과 비교가 일어납니다. 피벗과 비교된 후 다시는 피벗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벗과 비교를 했어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서 얘가 피벗이고 요 애는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이 애는 얘랑은 다시 비교를 안 하죠. 여기 있는 애들끼리만 또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과 어떤 애를 비교한 다음에는 그 애들은 다시 서로 또 비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피벗이고 피벗이 아닌 애들은 최대 한 번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세 번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다른 쪽으로 분할된 이후에는 서로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애는 여기로 갔어요. 여기 있던 애는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빵번이고 어떤 애들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번, 최소 한 번이에요. 여러 번 하는 게 없어요. 여러 번 비교. 똑같은 애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쌍을, 한 쌍을 여러 번 비교하는 경우는 우리가 빠른 정렬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기대값은 얘가 1일 확률이에요. 얘가 1일 확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비교를 안 하거나 한 번 비교하는 거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전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 평균 비교하는 횟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 i번째와 j번째가 비교될 확률. 비교될 확률은 요게 돼요. 와, 왜 이렇게 되죠? 이제 이것만 이제 알면 이 수학적인 분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zi와 zj가 있을 때 얘가 1이 됐잖아요. 1이 될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zi라는 애가 있고 zj라는 애가 있고요. i는 j보다 앞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놨을 때 나중에 정렬되면 zi는 여기 있는 애고 zj는 여기 있는 애예요. 그런 애가 이 정렬되는 과정에서 한번 비교될 확률은 요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가상의 피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zk가 zi보다 작아요. 작으면 zj도 zk보다 작겠죠. 그럼 둘 다 두 번째 재교실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교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전달돼서 그 전달된 쪽에 가서 비교가 일어날 수 있죠. zk가 zj보다 커요. 그러면 둘 다 또 첫 번째 쪽으로 다 전달돼서 현재 과정에서는 비교가 안 되고 다음번에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선택된 피벗이 얘와 얘 사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제는 둘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빵번이에요. 얘는 한 번이고. 그래서 피벗으로 선택이 되면 둘 중에 하나 피벗이에요. 그럼 서로 비교가 됐겠죠.
근데 서로 비교가 일어나고 나서는 절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일어나는 그 경우는 요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피벗으로 선택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재교체에서 선택될 수 있고, 지금 선택 안 되면은 아예 안 되거나 또 어디 가서 한번 될 수 있죠. 재교출되는 과정에서 여기로 쭉 가다가 한번 될 수도 있고, 요쪽으로 가다가 될 수 있고, 어쨌든 한 번 아니면 빵번입니다. 그러면 이 ZI와 ZJ가 언제 비교가 이루어지냐면 피벗 선택되면, 같은 애 피벗 선택되면 일어나는 비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ZI와 ZJ가 언제 비교가 안 일어나요. 요거가 빵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비교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에서는 얘가 아닌 요거를 빼주면 돼요. 요 0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호출이 서로 요 ZJ가 선택이 되면 호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ZI와 ZJ 사이에 있는 애가 피벗으로 선택이 되면 둘은 비교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얘가 선택이 돼야지만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애들이 피벗으로 선택될 확률이 얘와 얘가, 그러니까 요게 피벗 선택이 안 될 확률이어야 되죠. 얘가 요 애들이 선택이 되면 얘네들은 다른 재기호출로 들어가 버리니까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선택이 안 되고 얘가 선택이 되면 비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확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가 피벗 선택된 확률은 우리가 랜덤을 선택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x 이코 여기 zi와 zg가 서로 비교되기 위해서는 얘네들보다 얘가 먼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에 있는 개수는 이 zi와 zj를 포함해서 전체에 있는 개수는 요만큼이 되겠고요. z-i 플러스 1이라는 건 zi부터 zj까지에 있는 모든 애들의 개수입니다. 이 중에 얘나 얘가 선택이 되면 되니까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풀면 뭐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됩니다. n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분석을 통해서 n 로그 n이 된다. 뭐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수학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거 여기서 잠깐 이 챕터의 핵심을 설명드리면 뭘 소개했냐면 확률 알고리즘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확률. 이 빠른 정렬을 소개했는데 이 빠른 정렬은 확률 알고리즘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확률 알고리즘이 뭐냐? 그 내부적으로 어떤 확률 과정이 우리가 주사위 던진다고 하는데 그 주사위를 던지는 과정이 알고리즘 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들을 개발할 때 이렇게 확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확률 알고리즘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러니까 빠른 정렬이 아니어도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못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명은 귀납법, 그런 증명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고, 확률적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거를 시간적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학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과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합병 정렬이나 빠른 정렬과 같이 비교 기반, 그러니까 요소들을 비교해서 정렬한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 빠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n 로그 n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는데 이 알고리즘은 빵번 0번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번도 비교를 하지 않으면 요 데이터가 들어오나 이 데이터가 들어오나 그 알고리즘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는 출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내면 뭔가 바꿔가지고 다른 답을 줄 텐데, 비교를 하지 않으면 얘가 들어오나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출력이 같다라는 거고, 출력이 같다는 것은 그 알고리즘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얘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지만 얘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할 수가 없습니다. 정렬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한 번 한다. 그러면 1, 2, 3, 4와 1, 2, 4, 3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한 번을 하면. 이 앞에 거만 비교하면 얘와 얘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두 개를 비교한다 가정하면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n개가 있을 때 이 n개에 들어오는 가능한 모든 입력들을 얘와 얘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고리즘이. 이 비교 기반한 알고리즘들은 어떤 입력과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얘와 얘를 구분해내야 할 수 있고, 구분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출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n개 입력을 들어왔을 때 얘를 구분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것을 구하면 비교 기반 알고리즘이 필요한 비교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비교 횟수가 나오는데, 자, 비교를 K번 하면 이 K개의 서로 다른 입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빵번 하면 한 개만 구분할 수 있고요. 한 번 비교하면 두 개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한 번 비교하면 1, 2와 2, 2를 비교해 쓰고, 또 한 번 비교하면 이제 두 번 비교하면 얘네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1, 2, 3, 4와 1, 2, 4, 3을 비교할 수 있어요. 또 2, 1, 3, 4와 비교할 수 있고, 또 한 번 비교해내면 요거와 요걸 차이들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된 배열은 이 n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된 배열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 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나 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오고 또 그 중에 선택되니까
n개의 값으로 구성된 배열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k번 비교한 것이 이 n 팩토리얼보다 커야지만 어떻게 돼요? n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된 배열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 팩토리얼은 좀 더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2분의 n승 곱하기 2분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n 곱하기 n-1 쭉쭉 가니까 그거를 좀 더 단순화시키면 2분의 n개 곱하기 2분의 n개가 됩니다. 그 2분의 n을 2분의 n 곱한 것보다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k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2분의 n 로그 2n이 되고 얘는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k는 n 로그 n보다는 커야지만 n 팩토리얼 개를 구분해낼 수 있고, 따라서 비교를 기반한 정렬 알고리즘은 최소한 n 로그 n번 비교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빠른 정렬과 합병 정렬은 최적의 알고리즘이다. 비교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최적이다. 그러면 모든 정렬 알고리즘이 비교 기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렬 알고리즘 중에 비교 기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정렬할 땐 사용할 수 없어요. 내가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특정한 형태를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비교 기반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버킷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뭘 설명드리냐면 버킷 정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 정렬을 언제 쓸 수 있냐면 입력 데이터가 알려진 범위 내에, 범위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이 안에 이렇게 쪼갰을 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 막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일정 수의 버킷을 준비해요. 버킷을 준비해서 요 버킷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스캔을 해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넣는 겁니다. 버킷에다. 그러면 각 버킷에 삽입된 요소의 수는 하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돼도 오케이. 근데 그게 많아지면 이건 더 이상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에 넣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한번 스캔하면 다 되죠. 그래서 n번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킷에 들어있는 가지고 이제 새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ON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킷을 한 번씩 보면서 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각 버킷 내에 정렬을 하고 이거는 선형해야 돼요. 선형해야 된다는 건 하나 아니면 둘,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버킷을 이용해서 최종 배열 출력하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얘도 ON, 여기서부터 여기도 ON, 그래서 전체가 O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렬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기반이 아닌. 이 비교 기반이 아니라는 건 얘하고 얘를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 예를 들어 쭉 훑어보긴 한데 요소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도 버킷 내에서 정렬할 때는 요 버킷 안에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비교하겠죠. 근데 이 비교가 많아지면 얘는 이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 확률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 뒤에 이제 확률과 관련된 설명들이 있으니까 표본 공간이 뭔지, 확률 변수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 기대값이 뭔지, 이런 기대값의 선형성,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은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확률을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